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0년 2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인데 서울리츠, 뭔가 이름이 이상하죠? 서울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어려운 건 넘어가고 우리는 그냥 비싼 행복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전환이 20%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상호전환은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늘리는 제도인데 보통의 행복주택은 5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리츠는 최대 20%까지만 가능해서 임대료 부담이 보통의 행복주택보다 큽니다. 상호전환이 왜 중요한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실제 후기를 공유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모르시는 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급 물량은 재공급을 포함해서 404세대, 신규 새 아파트가 224세대입니다. 위치 먼저 보고 갈게요. 공덕역에서 1분, 공덕 SK 리더스 뷰, 마천역에서 1분,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연대 이대역, 힐스테이트 신촌, 북서울 꿈의숲에서 3분, 꿈의숲 아이파크.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보증금과 임대료는 어떨까요? 공덕 SK 리더스 뷰 40평, 보증금 1억 4,525만원, 임대료 35만 6,800원.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34역, 보증금 1억 810만원, 임대료 24만 8,800원. 힐스테이트 신촌 37형, 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료 27만 400원. 꿈의숲 아이파크 37형, 보증금 1억 73만원, 임대료 25만 7,600원. 모두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한 경우의 임대 조건이고 신청 자격증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공덕 SK 리더스뷰는 고령자만 뽑아서 다르고요. 모두 보증금 1억이 넘고 임대료도 25만원을 넘어섭니다. 방이 2개, 투룸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비싸네요. 괜히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비싼 행복주택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재공급도 대표적으로 30세대 이상 공급하는 단지를 보면 이대역에서 1분, 신촌 그랑자이 39형, 부파발역에서 3분, 이룸채 23형, 응암역에서 10분, 백년산 해모로 39형. 전반적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역세권 행복주택입니다. 그만큼 보증금과 임대료도 비싸요. 물론 시세에 비하면 저렴하죠. 이번 공고에서 모집하는 인원을 신청 자격별로 분류하면 청년은 209세대, 신혼부부는 120세대, 고령자는 63세대, 주거급여 수급자는 12세대, 대학생은 없고 생각보다 신혼부부의 비중이 낮습니다. 자, 이제 신청 자격을 알아볼게요. 청년 계층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 소득은 100% 이하, 신청자 본인의 소득은 80% 이하이고 금액으로 보면 단독세대주일 경우 211만 6,118원 이하면 됩니다. 내가 세대주고 세대원이 있다면 금액이 다르니까 표를 확인해주세요. 세대의 자산은 2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청년 계층의 자산과 자동차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세 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고요. 금액은 위표와 같습니다. 2인 가구 437만원, 맞벌이는 525만원, 자산은 2억 8,800만원,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 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2억 8,800만원,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하고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소득과 자동차는 얼마로 줘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통해 공유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제 공급 방법을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청년 계층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우선 공급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배점이 있고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씩 6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도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년과 같고 우선 공급이 다릅니다. 해당 자치구에 내가 거주해야 1순위예요. 우선 공급 배점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신혼부부와 같고 배점만 9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면 3점씩 9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고령자의 배점에서 나이만 제외하고 동일해요. 6점 만점.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의 차이는 대상 범위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서 행복주택과 같은 구로 좁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뽑는지 볼게요. 선정 기준입니다.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해요. 우선 공급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모든 순위에서 배점 다음 추첨입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든 순위에서 배점, 그리고 순위 지역 거주 기간을 보고 추첨합니다. 일반 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 기억하시죠? 해당한다면 무조건 우선 공급으로 신청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급만 있는 단지를 신청해야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행복주택 당첨 후기를 확인해주세요.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자동차,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2년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넘으면 퇴거해야 해요. 그런데 행복주택은 소득으로 인한 퇴거가 없습니다. 입주 후에 월 1억을 벌어도 10억을 벌어도 임대료와 보증금만 더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즉시 퇴거에 소득은 없죠. 입주 후에 열심히 벌어서 기본주택으로 가자고요. 기본주택은 미쳤거든요. 물론 집을 사거나 공공분양을 받아도 됩니다. 두 번째, 당첨자 이외에 예비자를 선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당첨자 또는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 자격을 상실합니다. 예비 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또 예비 입주자가 입주하면 공공임대주택 예비자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행복주택에 입주한 경우 동일 계층 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같은 계층으로는 또 입주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는 출산,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는 10월 13일부터,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15일, 입주는 내년 2월입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집 걱정이 사라지는 서울리치 행복주택. 작고 비싸지만 엄청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